이 통장에 돈이 조금씩 뭐 이렇게 들어가야지 나중에 돈이 모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늘 뻔한 것 같아도 실천을 계속 해야지 탑이 쌓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오늘 교보 FMG의 김성원 매니저 그리고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의 윤치선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얘기를 좀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할까요? 오늘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취급하고 있고 실제 이제 요즘엔 어느 가게에서도 이거 하나 없는 집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펀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의 기성세대분들,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에는 재테크 수단하면 딱 정해져 있었죠. 땅, 아파트, 네, 일단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해서 네. 그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 일색이다가 근자에 들어서는 거의 금융상품이나 금융 트렌드로 네. 바뀌어가는 것이 이제 요즘 현상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대개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네. LG전자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액티브형 펀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말고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인덱스 펀드라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2011년은 뭘 해도 좀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해였어요, 정말. 네, 맞아요. 다들 한숨 쉬는 분들 참 많으셨는데 인덱스 펀드는 조금 수익이 좋았나 봐요. 인덱스 어땠어요? 펀드가 좋았다고 해서 직접 소개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 그런 투자 격언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투자를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디펜스, 방어가 강한 것도 투자인데요. 네. 우리가 인덱스 펀드를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면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아주 간편하게 해석을 하자면 중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200명 모아놓고 네. 그 아이들의 평균 성적에다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제 조건은 국가가 존립하는 그 원칙이라고 하면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고 계속 우상향으로 성장을 해나간다는 전제하에, 물론 국가와 기업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그게 이제 기간별로 잘라보면 이렇게 굴곡을 보이게,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굴곡을 네. 보이겠지만, 시점과 종점을 과거와 미래로 비춰보면 계속 우상향 성장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인덱스 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우리가 같이 얻어 타고 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라는 의미로 전체적인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네. 이쪽 가는 방향에 우리도 어떻게 같이 따라가 보자. 예, 맞습니다. 사실 개별적으로 그럴 능력이 안 되면은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묻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묻어가는 방법. 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인덱스 펀드를 쓸 때는 코스피 200이라고 해서요. 알아듣기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난 기업 200개를 모아서 그들의 성장세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고 추종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살짝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은 아까 질문하셨던 네. 것처럼 그럼 인덱스 펀드는 하락장에서도 유리하냐? 예스 or 노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전체가 다 떨어지는데 나라고 잘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200명을 뽑아놨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는 사실 거의 주가 지수와 거의 비례합니다. 네. 그래서 지수가 빠지게 되면 같이 빠지는 거고요.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 같이 오르게 되는데 네. 요 단기간으로 보면 빠지는 게 맞겠죠. 근데 시점과 종점을 2년, 3년 텀으로 두면 결국은 성장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네. 평균 수익률을 빼면 오히려 물론 되게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투자를 했던 것보다 적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거의 우상향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반 주식하고 인덱스 펀드하고의 그럼 실제 수익률 차이가 좀 실질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 통계는 네. 아니고요. 뱅가드사가 이제 미국의 인덱스 펀드 최대 운용사인데요. 그 통계를 낸 것을 보면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펀드 수익률을 조사해 보니까 직접 그러니까 액티브형 펀드에다 투자했을 경우에 79%의 액티브 펀드가 네.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쫓아간 인덱스 펀드를 성장 수익률을 못 쫓아갔어요. 네. 다시 말해서 되게 잘난 척하는 것들보다 쭉 묻어가는 게 더 21% 정도는 더 윈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2007년 말 기준으로 해서 5년짜리를 내보면 네. 약 3% 정도가 오히려 액티브 펀드가 높았어요. 근데 그 자르는 기준점을 잘 봐야 하는 게 97년부터 이렇게 잘라서 봤는데요. IMF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근자의 9년을 보면 우리가 근자 10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을 당했거든요. 네. IMF를 필두로 해서 네. 서프라임 겪었죠. 그다음에 유럽발 위기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끝인지 중이고. 아닌지도 아니면 네. 시점인지도 모르는 지점이 그렇죠.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트렌드를 잘라보면 인덱스 펀드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들은 네. 인덱스 펀드는요.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버스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떨어질 때 수익이 내게 하는 펀드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화에 많이 보는 거 있죠.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를 둔 네네. 어머니가 네. 한시도 이렇게 행복할 날이 없다고 하시는데 약간만 생각을 바꿔보면 매일매일 해피하신 거죠. 당신이 갖고 있는 자산을 비가 올 때는 우산 장수에서 투자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날씨가 맑을 때는 소금 장수에게 투자를 해주고 하면 네. 올라갈 때는 인덱스 따라 쫓아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빠질 때는 인버스 쫓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익률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이제 뭐 대표적인 기업에 투자한다. 우리가 이제 개념을 갖기는 그렇게 되는데 대표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묻어가기는 가장 좋은 표본이 된다. 그렇죠. 예, 이런 의미에서 지금 네.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수익률이 안 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수익률이 IT 기업 처음에 붐이 일어날 때처럼 네. 막 빵빵 터지는 것들에 많은 관심이 가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조금은 좀 덜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네. 실제로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를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덱스 펀드를 반드시 하나씩은 끼우시는 거고요. 네. 액티브형 펀드도 사실 포트폴리오 내에서 외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틱한 수익률은 거기서 나는 거고요. 네. 가장 드라마틱한 건 역시 로또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그렇죠. 근데 인덱스 펀드에서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금융기관이 가지는 구조들 지난번에 대출할 때도 네. 말씀드렸지만 네. 수수료 부분에 또 있어요. 뭐냐면 액티브형 펀드는 평균을 내면 네. 2.3% 정도의 보수를 받거든요. 아. 그래서 100원을 내면 네. 2.3원을 빼고 나머지를 투자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게 매달 차감되는 구조를 가지는 것도 있고 네. 전체 수익률이 차감되는 구조를 가지는 것도 있고 한데 인덱스는 대개의 경우가 액티브형 펀드보다 0.8%포인트 정도 작아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해 차 띄고 포 띄고가 좀 적어요. 적어요. 네, 그리고 네. 거기다가 제법 보장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일 잘하는 며느리는 아니어도 착실한 며느리 정도는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아, 왜 하필 며느리예요? 중간은 가는. 네. 그러네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연 0.8% 수수료 차이면 꽤 신경 써야 될 그렇죠.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수익률을 얘기할 때 금융기관이 얘기하는 숫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데요. 네. 발표되는 수익률은 명목 수익률이거든요. 예를 들면 A은행에서는 10%의 수익률을 주겠다고 하고 B 금융기관에서는 8%의 수익률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숫자로 보면 10% A은행이 훨씬 잘 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가만 구조를 들여다보니 A은행의 수수료가 3%였어요. 그러면 결국 내 돈의 7%만 투자가 되는 거고 네. B 쪽은 수수료가 없다고 치면요. 네. 숫자는 낮아도 지혜가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주 알토란 같은 수익률을 다툼이 있을 때는 네. 보수의 0.8%는 상당히 큰 겁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네. 큰 겁니다. 수수료 따르죠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만약에 오시면은 상담 오죠. 수수료 부분은 물론 중요합니다. 수수료 네. 부분은 중요하고요. 액티브 펀드하고 지금 인덱스 펀드를 비교를 하셨는데 네. 사실 인덱스 펀드보다 수수료가 더 싼 것도 있어요. ETF라고 해서 그런 예. 것도 있는데 네. 똑같은 수익률을 낸다면 당연히 수수료가 싼 게 유리한 유리하죠. 거죠. 네, 네. 그리고 인덱스 펀드의 장점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거는 심리적인 편안함인데 안정감. 네. 네. 왜냐하면 액티브 펀드는 뭐가 잘할지 모르니까 골라야 돼요. 네. 오늘 잘한 게 내일 못할 수도 있고 골라야 되는데 인덱스 펀드는 평균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편안함을 주죠. 그렇죠. 다 잘하는 애들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주 좋은 거이신데 네. 상장지수 펀드가 ETF 같은 경우는 인덱스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개별 종목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매우 재미있는 아이인데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네. 다루도록 하죠. 네. 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 오늘은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